제22대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른바 텃밭이라고 부르는 전남은 아직 단 한 곳도 공천 후보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 해양대가 인천대와의 통합을 결정한 데 대해 지역사회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홍렬 북부시장은 북부 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재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해남의 한 낚시터 텐트 안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섬적 인구 감소는 육지보다 더 심각합니다. 신안군이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섬으로 이사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야가 제22대 총선 공천 후보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전남은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유권자들은 물론 후보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텃밭으로 생각하는 전남은 아직 단 한 곳도 공천 후보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광주를 포함한 14개 시군 26개 지역구에 나설 단수 후보와 경선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공천 심사 발표는 모두 3차례. 단수 공천은 47곳, 경선 지역은 38곳으로 모두 84개 지역구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선거구 획정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발표에서 제외시키면서 그야말로 깜깜이 상황입니다. 앞서 전남 동부권 의석을 한 석 늘리고 전남 서부권 의석을 한 석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던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후 여야 간 협상이 교착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다 보니 지역의 혼란과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획정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전남 동서간의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역 소멸 위기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노촌의 대표성,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선거구 조정의 최소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조속히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지역 공천을 미루는 것을 두고 선거구 획정만이 이유는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선이 본선인 만큼 선거구 획정을 핑계로 하위 20% 통보도 늦추면서 후보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야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의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대병원 전공의 7명의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조선대병원 내과 전공의 7명이 어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7명 모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병원 면담에서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과 원광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조대병원의 다른 전공의들도 추가로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 조대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20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선 아직까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집단 사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의료 시스템 정상화는 의대 증원이 아닌 수가 정상화 등 의료 시스템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정부하고 하고 매스컴에서 토론하자고 계속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요구를 했었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당직의 핵심을 맡고 있어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4곳과 보건소 5곳 등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라남도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도내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5곳과 응급의료시설 9곳에 있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 해양대가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천대와의 통합을 결정한 데 대해 목포시가 공식 재고 요청을 하는 등 지역사회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목포 해양대 구성원의 이번 결정은 22만 목포 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대학 존치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일곤 목포 총선 예비 후보가 목포 해양대 미래 전략에 대한 범시민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인천대와 통합을 결정한 해양대 구성원들의 재고를 요청하는 등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은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된 이번 공모기획안에는 무안반도 공동교육발전 모델을 담았으며 무안반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상풍력, 해양관광, 항공산업 특화 인재를 양성한다는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되며 3월 초 교육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해남의 한 낚시터 텐트 안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에서 온 낚시객들로 텐트 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갈대가 우거진 전남 해남의 한 낚시터. 낚시터 한쪽에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 텐트 안에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낚시를 온 일행이 인기척이 없자 텐트 안을 열어봤다가 쓰러진 2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이곳 텐트 안에서는 캠핑용 가스보일러인 난방기구가 발견됐습니다. 일행이 텐트 문을 열었을 때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 냄새가 확 나더랍니다. 물이 다 닦여야 있더라고. 밸브가 열리가 있어갖고 계속 새고 나오고. 숨진 남녀는 경북 경산에 사는 사람들로 낚시를 하기 위해 사흘 전 해남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들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틀어놓고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활용한 그런 난방기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중간에서 가스가 누수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해남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투입해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경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어선이 전복됐던 사고 지점에서 1.4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해남군 송지면 인근 해상에서 6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등 3명은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감사원이 최근 전남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한 데 대해 자료를 보완해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공익감사 종결 처분 소식을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감사원이 청구인보다 대상 기관인 전남교육청에 공문으로 먼저 통보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과 학교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보완 자료를 추가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육지보다는 섬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공무원이 섬 지역 근무지로 가족과 함께 이사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1983년 신안군의 전체 인구는 1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30년 뒤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안군의 인구는 3분의 2가 감소한 4만 4,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햇빛연금 등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인구는 전년보다 0.4% 증가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신안군은 인구 증가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해당 공무원에게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인사발령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자신의 근무지인 팔급면으로 이주한 공무원은 만족도가 꽤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하고 또 층간소음에서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신안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 귀촌 정책과 함께 군청 공무원들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는 여건에 부부 공무원이 이제 별도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주말 부부가 많은데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부부 공무원에 한해서는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인사 이동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신안군은 지난해 홍도 분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부모에게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간 8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옥포시가 시청 방문 민원인 등의 주차 편의를 위해 기존 시청 야외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건립합니다.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되는 주차 타워는 옥상면을 포함한 2층 3단 철골 구조에 연면적 4,950제곱미터 26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6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옥포시는 주차타워 건립 시까지 옛 청호중학교 운동장에 임시주차장 220면을 설치했고 민원동 앞 주차장은 민원인에게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과 광역 비자제도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서 의장은 지방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20여 년간 논의한 이민청 설립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광양, 곡성, 구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정치의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고 다양한 정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광양, 곡성, 구례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양을 철강과 2차 전지, 남해안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구는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고려 청자박물관 일원에서 2024 강진 청자축제를 개최합니다. 52회째를 맞이한 이번 청자축제에서는 강진의 올레,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반값 가족여행 강진 접수를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모일지 지역 상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도구는 진도계 테마파크 일원에 330제곱미터 규모로 동물보호센터를 내년 말까지 준공해 반려동물 보호와 입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도구는 신축하는 동물보호센터는 기존 센터를 철거하고 사업비에 10억 원을 들여 사육실과 진료실, 입양실 등을 갖출 예정이라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과 몽골 총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유치 등 교육 교류를 위한 글로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